그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네 분 모신 게 과거 같은 강연 형태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자기 이야기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 사회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하는 거여서 이전에 그런 강연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구성을 저희가 해본 거거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럴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그 연사분들과 오신 분들이 실제로 좀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의 모임이어서요. 오늘도 그래서 일단은 요 네 분께 저희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먼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테이블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박건일 작가님한테 이게 연대라는 게 지구촌 사회에서는 얼핏 좀 쉬워 보이긴 한데 지역에서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역의 시민들은 시민적 연대와 투쟁을 하고 싶어도 막 몇 시간씩 달려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구나 지역 소멸일로 다 없어져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시민력을 키울 수 있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이 지역 소멸,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비수도권의 격차 같은 문제들은 참 명확한 답이 없어서 사실 우리 사회가 계속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저도 강의나 강연을 하러 많이 가는데 지역에서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생님들, 교사분들이나 또 지역에 또 청년 활동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거기서도 활동하시는 청년 세대 활동가들이 늘 하는 얘기들이 외롭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탈 땡땡, 탈 지역 그런 말씀도 젤리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지역 내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 늘 고민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끔씩 이제 강연을 가면 질문 시간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순천에 갔다가 느낀 지점이 있었는데 순천이 생각보다 지역에서 어떤 지역 내의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또 거기에 교육 관련된 모임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천이 조금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좀 쇠락했던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세대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지역 공동체들을 많이 만드신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순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광양, 여수 이 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광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줌으로도 모이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방식으로 좀 모이시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들도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지역은 저희가 내년에 반드시 지역만을 주제로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구이님께 환경은 아직 정치적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미션을 또 생각하고 계신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그걸 체감하는 하게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얼핏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전지구적으로 하되 활동은 지역적으로 해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머리로 알기는 이제 전 세계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팔로우업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내가 몸담고 있는 저의 근처, 나의 근처, 그래야지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젤리장님이 막 이것저것 막 지역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역과 그 사회 문제를 같이 결합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좀 고민하는 문제고요. 질문이 환경 문제를 가장 체감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인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정답, 아까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지역에서 오셨나요? 질문자분이? 네, 어디 계실까? 네, 근데 이제 뭐 누군가를 설득하고 어쨌든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은 지역과 공동체와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말하기 방식은 다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누구나 다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공감받으려면 나와 비슷한 지역에서 또 또래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뭐 체감하는 방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덜 아득할 것 같다라고 저는 나름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했을 때 저도 그걸 알려고 지금 여기 와 있어서 네, 많은 영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이님은 그림으로 모으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네, 확실히 근데 대중매체의 영향은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못해도 어떤 귀여운 거나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일단 20, 30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귀여움이 굉장히 세상을 구한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귀여움이 네, 너무 진지함은 사람들을 매혹시키지 못한다. 네, 이런 기후위기를 우리 아까 공공 캠페이너 젤리장님이 막 여러 가지 진짜 재밌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의견을 표출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 보여주셨잖아요. 네, 질문이 그래서 그럼 기후위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 기후위기를 해결하면 저도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후위기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아까 우리 구희 작가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그 누구나 그런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제안한 사람들을 그거 해서 뭐해라는 어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응원하고 독려하는 걸 갖는 거,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어떤 연대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관계의 관점에서 캠페인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한다, 뭐 이거를 어떤 뭐 담론을 뭐 이렇게 뭐 활성화시키기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저마다의 실천 방식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대할 충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뭐 요 정도가 캠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후 위기를 다루는 데는 정말 많은 방식들이 있죠. 거시적인 방식, 뭐 미시적인 방식, 시설과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텀블러 안 사기 운동 같은 거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이 텀블러 한번 10년 써볼까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꺼낼까? 내 주변 10명 어떻게 설득시킬까? 이걸 어떻게 사회 운동으로 만들까?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많은 아이디어들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가? 아이디어를 막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라요. 네. 보통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어렵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다루려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조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어떤 번뜩 있는 아이디어, 이게 아니라 해결 지점을 어디서 발견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캠페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계신 이웃들과 주민들이 현장의 전문가로서 우리 마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인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저는 그걸 관점을 제시해 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네, 나중에 테이블에서 더 많이 물어보세요. 그 소희님한테는 좋은 어른을 또 지향하는 또 어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른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어떤 가치로 설득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혹시 대상은 아니어서 아예 안 하시거나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청년 세대만 모여라 이건 아니고요. 청년 세대의 어법에 맞는 걸로 말 걸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난 무브먼트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 구성의 멤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해 보자면 핵심 가치는 두 가지예요. 제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다정하고 유능하게 이고 두 번째는 아름답고 영리하게입니다. 다정함,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본질이긴 하지만 선한 마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걸 실질적인 변화 성과로 만들어내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유능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어른의 어떤 책임 덕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정하고 유능하게라고 하고 있고 아름답고 영리하게는 저희는 품은 뜻과 지향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움이 가장 큰 어떤 싸움의 무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되게 고루하고 도덕적인 선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영리하다, 재밌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핵심 가치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가장 작게는 청년 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떤 시민으로 이 사회에 존재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떠올려지는 커뮤니티 저기 가서 물어봐야겠다 저기 가서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 만나봐야겠다 하는 게 작은 목표고 큰 단위의 목표는 우리 세대,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표준, 담론, 의제를 계속 발굴하고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팀의 야망입니다. 네. 이게 확실히 좀 다르지 않나요? 이 운동을 캠페인이나 운동을 설명하는 게 다정하게, 뭐 귀엽게요? 귀엽게, 유쾌하게요? 유쾌하게. 이게 어떤 사회운동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표현이 전혀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걸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세대는 비장하게 뭐 이런 뭐 결연하게 뭐 이런 건데 아예 진지하게 뭐 이런 건데 아예 그런 단어는 나오지도 않는 걸 보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맥락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 변화를 못 읽어내는 거기도 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나중에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천의 용에 관련한 질문이 또 있네요. 이게 개천을 없애려는 제도적 노력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도 또 다정함이네. 네, 어떤 제도를 알아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그렇죠. 우리가 저 송파, 세자녀, 뭐 평택 그 분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보면 그죠? 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이런 건데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할 수는 없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네. 네, 다정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귀여움과 다정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저도 예전에는 결사투쟁, 뭐 결사항전, 전민항쟁 뭐 이런 이제 말을 쓰면서 대학을 다녔던 세대인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걸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과거에는 강한 결속 스트롱 타이드 무브먼트라고 하죠. 강한 결속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운동이 주류였다면 요즘은 윅 타이즈, 그러니까 약한 결속들을 많이 모아서 그때 모였다가 사라지고 하는 모임들을 많이 모아서 그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운동이 지금 세대에도 맞고 사실은 지금 시대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개천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개천용
개천의 문제, 개천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제도를 운영할 때 다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정하게 할 것인가? 사실은 다정하기 싫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 수가 턱없이 부족을 합니다. 실제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과로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하게 된 것은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안 썼기 때문이죠. 나라에서 돈을 쓸 때 쓰지 않고 안 써야 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는 것이 결국은 제도가 다정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될 때,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돌봄, 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되게 그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는 시장 가치가 너무 낮잡아져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제도가 더 다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뭐 더 나누면 좋겠지만 지금 딱 1분씩들만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으로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그 이제 본인은 뭐 사느라고 바빠서 유튜브 보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실천 의지를 키우게 하는 방법이 있냐? 연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요 질문을 포함해서 그냥 마무리 발언처럼 1분씩만 해주실래요? 우리 소희님부터 이렇게 쪼르륵 갈까요? 네.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큰 것을 하면 소진되기가 쉬우니까 떠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를 느끼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 삭히거나 그냥 휘발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떠드는 거. 저는 떠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변화 담론을 만든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생각하고 유나 무브먼트를 만든 것도 떠듦의 계기를 늘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떠드는 것 자체도 저는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다. 네, 수다가 중요합니다. 네, 네. 구이님. 네.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항상 들어오는데 텀블러 말고 다른 거 뭐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뭐 기후 투표 이런 것도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아까 제도와 정책은 제일 느리게 돌아간다. 저도 그거 너무 공감을 했고 저도 그래서 정확하게 떠들자라고는 안 하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자. 저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무거운 것부터 접근하고 큰 문제를 직면하려다 보면 힘드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관련된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책을 같이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너무 다들 거부감을 느끼는 주변인들로 가득 차 있다 한다면 어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 봐서 나의 시민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박건희 작가님.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미국의 페미니스트 시인 준 조던이 시에 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We are the one we've been waiting for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은 우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대단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줘서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개혁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각자가 모여서 별것 아닌 사람들끼리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떠들고 고민하고 웃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가 스스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결국은 아까 계속 패널 분들께서 했던 말처럼 소소한 문제들을 같이 떠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젤리장님. 네. 실천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여기 앞서서 말씀하신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 대화에 규칙을 하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은 당장 내일 해볼 수 있는 걸로만 얘기해보자라는 겁니다.
대화는 계속 되면 될수록 무거워지고 좀 부풀어져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빨리 이 행사가 끝났으면 좋겠어 정도의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캠페인적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다음 주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 고민해보자라고 좀 좁혀서 생각해 보시면 현장으로 나가는 용기를 조금 더 얻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일단 뭐 발표자들과 더 말씀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발표자분들은 원래 안내드렸던 테이블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네 분께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